사업 보고서를 한번 같이 꼼꼼히 살펴볼게요. 본업은 소주라고 그랬죠. 소주. 정확히는 이 희석식 소주인데 주정을 가져다가 희석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. 1,500억대 매출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매출을 1,478억 정도가 이 희석식 소주로 거의 다죠. 어 거의 다가 이 소주로 나오고 다른 뭐 막걸리나 맥주 이런 건 없어요. 제품 라인업은 다양한데 다 그냥 소주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뭐 좋은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리큐르 소주에다 뭔가를 탄 거 이미 소주 자체도 주정에다가 물을 탄 건데 여기다가 인제 뭔가 향이나 뭔가 이렇게 과일 느낌 나는 것들을 탄 것을 이제 리큐르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. 주로 이제 쪼끔 더 소주를 잘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술이라 생각하지 않겠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자리를 잘 잡으면은 예를 들어 뭐 일본에 보면 호로요이 뭐 이런 거 잘 팔리거든요. 도수를 굉장히 낮춰 버리는 거죠. 음. 아무튼 이런 라인업이 있습니다. 다 소주예요. 그래서 인제 부업은 투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. 어 투자를 주가 연계 증권 ELS로 주로 하는데 이 표는 2023 년도 사업 보고서에서 캡처한 표거든요. 그때 당시에 공정 평가 금액을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아요. 금액들을 대충 더해 보면은 3,200억 정도가 됩니다. 이것을 이제 작년도 24 년도 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1,500억 대로 줄어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뭔가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아마 이제 만기 매도를 했을 것이고 근데 이게 1 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ELS를 뭐 좀 추가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. 보면은 추가로 산 것도 좀 보여요. 그리고 만기 매도한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. 보면은 이 항생이 껴있는 게 아마 추가로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게 왜냐면 2024 년도 그 상반기에는 항생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좀 사람들이 고생했던 시즌이 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났던 기사들을 보면은 이 무학에서 "항생 관련된 ELS를 좀 추가 매수한다." 이런 기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. 그랬던 거를 인제 어 많이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작년도 3 분기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꽤 ELS 보유량이 늘었습니다. 3,869 억으로 장부가액 기준으로. 근데 이거는 이제 장부가액이고 실제로 만기 매도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금액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 ELS라는 게 그런 거니까. 그래서 3,869 억에서 마지막에 4 분기 때는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상태에서 끝났다. 회계연도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.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거의 한 2,300 억, 2,400억 이상을 어 다시 현금으로 챙겼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여기 나오는데 이 딱 나오죠. 2,400 억, 2,433 억의 현금을 지금 챙겼어요.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3 년도가 51 기인데 51 기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3,227 억이었던 것이 두 개로 이제 계정이 나눠지게 됩니다. 현금으로는 이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현금일 겁니다. 현금이나 아주 단기로 들어가는 그런 뭐 이자 쪼끔 주는 그런 금융 상품들. 이게 인제 2,433 억.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금액이랑 거의 맞아 들어가죠.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계정으로 좀 돌렸어요. 이거는 인제 만기가 길게 남았다는 거를 알 수 있죠. 최소 1년 이상. 이거는 인제 1,736 억이 이쪽으로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인제 전체 자산이 증가한 양을 보면은 6,400 억이 좀 안 되는 정도에서 6,800 억으로 400 억의 자산 증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그 보면은 매출은 1,477억 났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은 179억 정도. 이게 진짜 소주 팔아서 번 돈이고 그 이외에 549억 원이
기타 수익으로 잡혔는데 이게 대부분이 ELS로 낸 수익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금융 순손익이 아니냐면은 ELS로 난 수익은 보통 이 파생 상품으로 난 수익으로 치기 때문에,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랑은 좀 다르게 기타 수익으로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ELS로 난 수익이나 손실은 요 계정을 보면 된다. 기타 수익 550억 정도를 거의 소주 팔아서 번 돈의 3 배를 어 ELS로 벌었다.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긴 영상에서는 뭐 400 몇십억이라고 하지 않았냐. 그거는 인제 법인세를 뗐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법인세 157억을 냈고 실제 당기 순이익은 496억이었다. 어 이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.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, 아마 니케이, 항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기 조정이 있는데,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다시 조정 중이고, 뭐 코스피는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조정 중이고, S&P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떨어졌는데, 아무튼 지금 어느 인덱스건 간에 하락장인 건 맞으니까 지금 이제 2,400억 정도 현금을 만약에 1-2월 달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한 3월 달에만 뭔가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뭔가 저가 매수를 많이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약에 그걸 그대로 현금째로 들고 있으면 지금 더 기회가 좋겠죠. 그 ELS가 뭐냐, 이 얘기를 오늘 조금 해 보고 갈게요. 왜냐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요 무학에 대해서 조금 어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. 그 ELS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지수에 연동한 파생 상품이에요. 근데 작년에 이 홍콩 H 지수의 ELS가 굉장히 좀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, 어 작년 초에 너무 이 홍콩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은행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했던 ELS들이 문제가 많이 된 거죠. 특히 인제 고연령층에서 노인분들, 어르신분들이 잘 모르고 이거 샀다가 원금이 손실이 발생해 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,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페널티를 많이 먹고 어 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, 그것 때문에. 근데 이제 쉽게 말해 이제 ELS라는 거는 이제 중위험 중수익 금융 상품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ELS의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, 어떤 ELS는 굉장히 위험이 낮고 수익률도 그냥 한 4% 5% 굉장히 낮지만은, 어떤 ELS는 막 10%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지만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. 근데 그거를 어쨌든 에버리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중위험 중수익이다 하는 거를, 인제 이게 인제 일반적인 설명이고, 특정 조건 하에서 시중금리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는, 수익률을 더 많이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. 이게 뭐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, 이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기초 자산은 인덱스가 주로 들어가고, 코스피, 니케이, 항생, 뭐 S&P나 유로스탁스도 있고, 여기다가 이제 뭐 테슬라 같이 개별 종목이 좀 들어가요. 여기 들어가는 개별 종목은 변동성은 좀 있지만 시총은 큰 종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.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죠. 낙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이 낙인이라는 거는 최초에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어떤 주가를 한번 찍고 오지 않냐는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 들어가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한번 그 주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 수익률의 변동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낙인, 그러니까 설정했던 그 주가를 한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ELS가 있고, 한 번 터치하더라도 만기에 이걸 회복을 하면은 최초에 보장했던 수익률은 보전해 주는 그런 ELS도 있고, 이거는 상품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. 쿠폰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. 4%냐 7%냐 10%냐. 원금 보장 비보장도 달라요. 조기 상환 옵션도 다릅니다.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옵션들 있잖아요. 이게 각각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ELS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아까 막 그 무학이 가지고 있는 ELS 종류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.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기초 자산밖에 없어요.
이게 낙인이 몇 프로인지 쿠폰이 얼만지 원금 보장 비보장인지 조기 상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이 사업 보고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고 아마 이거는 주담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줄 겁니다. 왜냐면 자기네들 어떤 이게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아마 안 알려줄 텐데 예전 기사 같은 거 좀 검색해 보면은 기자도 뭔가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ELS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려주지 않았다.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.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그 요즘같이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음 불안할 이유도 없고 왜냐면은 조건을 모르니 얘네들이 뭐 원금 보장으로 했는지 아마도 비보장으로 했겠지만은 그리고 낙인을 몇 프로로 잡아 놨는지 무슨 그 인덱스를 언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확실한 거는 작년 말에 많이 팔았다. 60% 정도 팔았다.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ELS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변동성 있는 인덱스나 종목들을 이렇게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소정의 수익률을 주고 옵션을 떠넘기는 거예요. 뭔가 그런 자기네들이 정한 어떤 범위, 레인지를 벗어났을 때 그 손실이 고객들한테 전가될 수 있도록. 그 저는 이 ELS를 보면은 뭔가 상방은 막혀 있고 그 쿠폰으로 막혀 있는 거죠. 하방은 뚫려 있다고 보거든요. 이 낙인으로 인한 어떤 수익률 변화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중위험 중수익이라기보다는 뭐 중위험 중고위험 중수익 정도로 보는데 아무튼 뭐 무학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죠. 이거는 제가 아무 그 ELS나 한번 캡처해 봤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기초자산 뭐 코스피, HSCI, 니케이 뭐 그리고 종가 대비 뭐 얼마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최초 기준 가격의 75%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률 11.12%를 보전을 해 주고 하나의 기초 자산이라도 50%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을 해 준다. 이 말인즉슨 하나라도 50% 미만으로 인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다른 기사를 또 제가 하나 캡처해 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항생, S&P, 유로스탁스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 개월 단위 조기 상환형 ELS인데 이런 경우에 최대 연 8.6% 정도의 수익을 지급한다. 아까 11점 몇 프로짜리보다는 좀 수익률이 작죠? 그러면은 보통 이게 쪼끔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.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아마 코스피가 코스피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쪼끔 더 코스피, 니케이, 항생 쪼끔 더 마이너한 증시 여기는 S&P, 유로스탁스 쪼끔 더 메이저한 증시가 들어가서 아마 수익률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. 네. 그래서 오늘은 무학의 사업 보고서를 좀 같이 살펴봤고 ELS가 어떤 놈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무학이라는 회사는 왜 이렇게 ELS에 집착을 하는가? 그 언제부터 ELS를 이렇게 해 왔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 그리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내용들을 이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고 계속 한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이랑 이전 영상까지는 거의 뭐 사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의 영상이고 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제 뇌피셜이 한 절반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